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이번 인터뷰는요, 영세 중소업체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배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적은 금액인데 카드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수수료 때문에 정말 남는 거 없어요라고 난색을 표하는 작은 업체들, 가게들 많이 있죠. 이렇게 그 영세 중소업체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어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는데 당장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또 카드사들에게는 이윤이 주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카드사에서는 연 6,700억 원이나 되는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한번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신진창 중소금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 수수료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추나요? 예. 현재 그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에는 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입니다. 이를 0.8%로 낮추는 것이고요. 예. 연 매출액 2억에서 3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현재 2.0%의 수수료 수준에서 1.3%로 낮추는 것입니다. 0.7%포인트씩 낮아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소업체들은 많이 원했던 것이긴 한데 잘 안 됐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이게 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예. 그간 그 영세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어 왔고. 그렇죠. 2012년 말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체계를 바꿨었습니다. 그때 매 3년마다 원가 하락 요인 혹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간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춰졌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해온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카드사들의 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벤사들이 대형 가맹점들에게 지급하는 이 보상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예. 부분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이렇게 제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 것들까지 감안해서 수수료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기대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예.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는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전체 6,700억 원 정도의 영세 중소가맹점 또한 3억 원에서 10억 원의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가맹점들까지 해서 혜택을 6,700억 원 정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700억 원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익이지만은요. 예. 그만큼 카드사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 이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원가가 하락된 만큼 수수료 수입을 낮춰주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2012년 이후 3년 동안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춰졌고요. 저금리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요인에다가 카드 매출액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카드사의 단기 순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카드사의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드 매출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쨌든 적은 금액까지도 카드로 쓰는 그런 소비 행태가 많기 때문인가요?
그런 요인도 있고요. 예.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신용카드 매출액의 그 증가 추이를 보면 작년만 해도 5%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보면은 2016년 이후에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근데 카드사들은 조금 생각보다 높았다. 그러니까 이 인하폭이요. 예, 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다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신 것이라는 설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가가 하락되었던 네. 부분, 그다음에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6,700억 원이라는 것을 산출해냈고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조정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카드사들은 이만큼 단기적으로 이익이 줄어들면은요,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 뭐 예. 다른 혜택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좀 많이 줄이는 게 아니냐. 결국 이쪽 돌 가져다가 저쪽 맞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얘기하신 것처럼 카드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한 점에서 카드사가 그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번에 몇 가지 네. 카드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또 함께 마련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은 지금 무서명 거래의 경우에 이제 5만 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한다는 조치라든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벤사들이 대형 가맹점들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 금지 범위를 현행은 1,0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 부당한 보상금을 주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예. 10억 원 이하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그 벤사의 그 보상금 지출 규모를 낮게 해주고요. 그 결과 카드사의 부담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 장치들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벤사요. 이 벤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단말기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카드를 결국 쓸 수 있게 해주는 단말기 통신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벤사들이 왜 부당하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왔죠? 벤사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벤사는 카드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그 거래의 승인 그다음에 매입 정산 프로세스를 네.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벤사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예. 벤사 자체의 영업력과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가맹점들에 대해서 좀 부당한 금전적인 혹은 비금전적인 보상을 계속 제공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규제를 강화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금리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원래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맞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당국이 개입을 하시는 걸 텐데 예. 그래도 왜 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일부러 낮추느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금리 수수료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만 그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012년에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법률이 예외를 이미 허용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다만 적정 원가에 기반해서 수수료를 산정해라. 그러니까 적정 원가에 기반한 가격을 매겨라라는 시장 원리는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의 소액 결제 저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영세 중소 가맹업자들도 부담스러워 하고요. 예. 이건 카드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사도 또 무리하게 수수료를 받으니까 서로가 다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급 결제 수단이 나타나면서 또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
그렇죠. 성향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안 되고 가맹점에게도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은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예. 지적하신 예를 들어 10만 원 이하의 거래에 있어서는 카드를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요. 만 원 부분의 네. 경우에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지갑에 예.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 점을 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은 좀 예. 더 광범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손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예.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네.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카드사 수수료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예.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무서명 거래라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의 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벤 수수료와 관련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군요. 예. 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네. 되고요. 예. 카드사는 고객이 서명하지 않은 네.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가맹점에 대해서 결제 대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의 신진창 과장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골든 포트폴리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자산 컨설팅 시간이고요. 골든 포트폴리오 코너입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사업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에 소개를 해주실 사연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요. 네. 지난주에 소개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100억 원의 목돈이 생긴 70대 사연에 대한 2차 상담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부동산 매각해서 그 아들에게 부동산으로 좀 주고 싶어 하셨고요. 미국에 있는 따님에게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걸로 그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100억 원 중에 양도세는 20억 정도 내고 네. 80억 원으로 노후 자금 20억, 아들 부동산용으로 40억, 따님에게 20억 주기로 자산 배분을 했고요. 네. 아들에게는 일부 현금 증여를 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아버님과 아들 두 분이서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10년 후에 나머지 부동산 지분도 증여하라고 하는 안내를 했었죠. 네. 그때 그 따님 몫으로 20억 원의 현금을 주는 것, 그건 어떻게 운용하라고 안내를 해주셨나요? 예, 우선은 현금으로 10억 원 정도 현금 증여를 하고요. 네. 나머지 10억 원은 아버님 명의로 운용하였다가 10년 후에 추가로 현금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상속으로 처리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예. 보통 10억 원을 현금 증여하면은 2억 원을 증여세로 내어야 하고요. 8억 원 정도 남게 되는데요. 따님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요. 결국 달러로 자산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네. 일부는 달러로 운용하고 싶어 하여서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 것을 제안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버님 명의로 운용할 자산을 10억 원 중에 5억 원을 한전해서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안내드렸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따님 명의로는 8억 원의 원화 자산, 그리고 또 아버님 명의로 5억 달러 자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투자 안내를 하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요. 첫 번째는 따님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니까요. 예. 지난해부터 발효됐죠. 페트카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따님은 또 향후 미국에 사실 거니까 결국은 달러로 자산을 환전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환전을 해둔다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 달러 자산 보유 측면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우선 따님 미국 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법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에 FO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화가 잘 안 들렸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미국의 영주권자시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다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국세청에 작년부터 발효된 페트카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도 받게 되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증여받은 사실과 계좌 잔액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여기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 아니면 펀드나 신탁 상품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증여한 자산은 증여한 자산은 자산 반출을 하기 전까지 밖에 운영할 수 없어요. 저 센터장님, 이게 전화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세요? 예, 혹시 이게 이동을 잠깐 하셨다면은 좀 한 자리에서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아마 머물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잘 들립니까? 예, 지금은 잘 들리네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님이 미국 영주권자라서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고요. 예. 그 다음 절차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다음 미국 국세청에 페트카 신고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증여를 받으면은 그 증여 사실을 받은 사실과 계좌 잔액 등을 신고해야 되고요. 예. 나중에 또 소득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처럼 종합소득 신고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 아니면 펀드나 신품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증여한 자산은 해외 재산 반출을 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정기예금 같은 상품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대신 아버님이 따님 몫을 운용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10억 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10억 원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해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증여한 8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네. 나중에 이제 해외 재산 반출을 이용해서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예. 그 나머지 10억 원, 그 5억 원 달러로 운영하고 5억 원 원화 자산으로 운영하라 그랬는데요. 네. 뭐 달러 자산을 약간은 먼저 보유하는 것을 자꾸 권해드리는 거는 향후 미국 금리가 인상한다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일부는 먼저 환전해 놓는 차원이 나중을 위해서 분산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환차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두시라는 측면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달러 자산으로 운용하기 좋은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그래서 뭐 보통은 이런 분 같은 경우에 결국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달러 예금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근데 금리가 1% 미만이에요. 예. 그 수익률이 아깝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추가 수익을 위해서 달러 ELS나 뮤추얼 펀드를 권유하는데요. 예. 달러 ELS는 말 그대로 ELS 상품을 가입해서 달러를 보유를 하면서 ELS 고유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달러를 보유하면서 네. 뭐 3% 정도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는 해외 운용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여객 펀드를 보통 달러로 가입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펀드들은 뭐 해외 유도 운용사들이 운용하다 보니까 수익도 좋고 뭐 어떤 장기적인 수익 추이도 보기 위해서 장기적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뮤추얼 펀드는 해지하기 전에는 결산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펀드하고 달라서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수익을 실현할 때 그때 이제 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자기의 어떤 종소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구액 자산가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 그 자산가 분의 그 구체적인 또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합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고요.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전자업체들은 예전에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거의 기사를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소니가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뭐 일본 전자업체들 뭐 소니뿐만 아니라 대표 주자들이 침체에서 좀 탈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소니 실적부터 좀 보면요. 예. 올해 상반기 4월부터 9월까지 1조 900억 원 정도의 그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그래요? 예, 이게 작년 상반기에는 그 1조 원 가량 적자였었죠. 적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4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비결이 뭔가요? 뭐 소니의 부활은 일단 그 강력한 구조조정, 부진한 사업은 매각을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을 진행해서 수익성을 좀 키웠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그 신성장 동력을 좀 찾아냈다는 것도 네. 부활의 밑바탕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 엔저를 좀 유도를 해서 예. 수출업체들의 실적을 좀 개선해준. 그러니까 민간의 구조조정 그리고 일본 정부의 어떤 그 드라이브,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려서 전자업체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그 회사가 네. 있는데, 근데 이 워크맨 회사의 같은 거 많이 상당히- 나오던데였죠? 네, 예.
이 회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1조 500억 정도.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3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조 9천억 원. 거의 이제 2조 원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했는데, 네. 파나소닉은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역시 배터리를 하고 있었군요. 전기차 배터리 하면 요즘 뜨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성장 신수종 사업을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성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파나소닉도 뭐 소니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실적이 부진한 사업 철수하고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일본 전자업계 전체가 지금 최근 몇 년간 이런 작업을 해와서 지금 좀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때 계속 보였던 게 뭐 어떤 부문 매각, 어떤 부문 뭐 인력 구조 조정 이런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니의 지금 CEO는 잠깐 좀 외국 분이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누가 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바로 못하고 있는데. 왠지 그분이 스타일 것 같아서. 하고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또 부활을 하고 있군요. 네네. 유가가 계속 좀 하향 추세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에서 물량이 더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산유국들 상황을 보면 저유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예. 이제 유가가 낮으니까 그 부족한 자금을 그 산유국들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란이 더 석유를 이제 수출하겠다고 하니까 네.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란이 다음 달 12월 4일 열리는 그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에서 하루 50만 배럴 증산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네. 현재 이란의 산유량이 하루 280만 배럴인데 올해 50만 배럴, 내년 3월에 100만 배럴 이렇게 더 생산하겠다는 게 이란의 지금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공급 물량 때문에 앞으로 국제 유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배럴당 한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이제 뭐 한 30달러 밑으로 국제 유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산유국들 재정난이 더 심해지고 또 석유 관련 업체들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산유국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데는 그동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주식이나 채권 예. 같은 쪽에. 그런데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자금을 다 회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1년 동안 한 12조 원을 회수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금융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산업 구조 개편도 빠르게 또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경기가 경착륙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서 걱정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네. 커지고 있는 시장은 커피 시장이라고 하던데. 네. 예전에는 그 천안문 앞인가요? 스타벅스 매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스타벅스가 매장을 확대한다. 이런 또 소식이 있군요. 네, 2019년까지 중국에 있는 매장을 1,800개 더 늘릴 계획이다. 예. 예, 지금 현재 중국 90개 도시에서 1,600개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 2배 이상 그 매장을 늘린다는 얘기고요. 이 계획대로 될 경우에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스타벅스 에서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영국의 코스타 커피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 34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까지 900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홍콩에 본사를 둔 퍼시픽 커피, 네. 중국 화륜 그룹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것도 역시 매장을 10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260개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커피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중산층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소비력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네. 커피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그 상하이, 선전 이런 소득 수준이 높은 해안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중산층들의 그 소비 여력과 관계가 있다. 그게 이제 증명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전반적인 경기는 지금 좋지 않지만 그 해안 도시 소득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유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좀 볼 수 있고 네. 결국 소비에서도 이런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들었는데요. 그 이태원에 유명한 건물들 많이 있는데 중국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얼마나 하냐 네. 이렇게 물으면서 한 10억쯤 한다 그랬더니 야 그럼 너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들 돈이 많냐 그랬더니 그동안의 한자녀 정책 때문에 상속받는 재산들도 다 자기 재산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부자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두 자녀 정책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중국의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은 확 드는데 이들을 잡아야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산층들이 성장하면서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잘 팔리는 제품도 여러 가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식 시장에선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신중국 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그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별로 제품군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일본 쪽에서 그 인기 있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쇼핑 리스트는 네. 그 비데라고 합니다. 비데요? 예. 그 예. 변기 그 화장실에서 쓰는 네네. 예, 그래서 일본 면세점 라옥스에서 판매하는 그 $500짜리 비데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쇼핑 품목이고요. $800짜리 전기밥솥 이것도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코끼리 뭐표 이런 거 사온 기억이 나네요. 예, 딱 그런 그런 똑같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일본 제품이 기적입니다. 예, 기적이 그 가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일회용 기저귀 메리즈 그리고 생리용품 로리에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 면세점 이런 데들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키 이제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가 중산층들의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 중국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생활체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런 운동용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나이키의 중국 내 매출이 3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기업 중에서 뭐 아모레 퍼시픽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예, 뭐 중국에서 그 K-팝 문화 이런 거가 확산되면서 중국 중산층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두 자녀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유아와 관련된 거, 육아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두 자녀 정책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죠. 그 수혜주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중국의 정책 변화, 중국의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동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3173님 외 한 분이고요. 7424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